자, 안녕하세요. 예, 신화호 여행사의 대표 이상기입니다. 자, 한국의 날씨가 많이 추워지셨어요. 그죠? 오늘은 한파주의보가 내린다고 하기도 하는 뉴스가 들립니다. 자, 이럴 때는 어디가 좋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해보세요. 추울 때는 따뜻한 곳 하면 떠오르는 도시, 베트남의 호치민시로 오시면 됩니다.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한 달 살기를 위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저희가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한 달 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좋은 건 그냥 편하게 와서 편하게 한 달 살다 가시면 되는데, 그러기 위한 주거 환경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교통 방법, 뭐 돈을 결제하는 결제 방법 등 체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어디에 사는지 좋을지 한번 저랑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적으로 호치민시라고 하면 서울시의 약 2배 가까이 되는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환경들이 존재하거든요. 한국의 약 30년 전의 시골부터 한국의 오늘의 현대화된 도시까지 공존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자, 대표적으로 제일 번화한 1군,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7군, 그 다음에 새롭게 한인타운으로 떠오르고 있는 2군, 그리고 1군과 7군의 중간 지점인 4군, 그죠? 그리고 공항이 바로 옆인 고밥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동네들이 나눠지는데요. 자, 1군에 가면 일단은 현대식 건물들, 그리고 현대화된 곳들이 즐비한 곳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내가 좀 현대화적인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으시면 1군으로, 그리고 좀 내가 편하게 한국 사람과 다양한 외국 사람과 같이 즐기고 싶으시면 2군 지역, 타오디안이나 안푸 쪽으로, 그리고 나는 그냥 한국 사람들 있는, 그리고 제일 치안이 안정적이고 여러 가지 쇼핑 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에 살고 싶다, 그러시면 7군의 푸미흥직으로 오시면 되고요. 나는 한국 사람과 교류도 하지만 베트남 사람과 살아가는 걸 보고 싶다, 이럴 때는 호치민시의 1군 도심 지역과 7군, 이 한인타운의 중간에 있는 4군 지역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두 가지의 어떠한 것 면모를 같이 볼 수 있는 곳, 그리고 완전히 시골적인 느낌이 나고 완전히 베트남의 문화를 즐기고 싶다, 이러시면 고법으로 가시면 되는데, 자, 고법으로 가셔도 한국 식당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없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뭐 8군, 12군, 11군 여러 가지 빈칸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고밥이 그나마 조금은 한인국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존재하는 곳이 고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군, 2군, 4군, 7군 또는 고밥군, 여기서 이제 이 지역을 선정하시면 조금 더 원활하게 한 달 살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지역을 선정했으면 제일 중요한, 내가 한 달 동안 머물러야 할 곳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게 지역별로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본 쪽으로 가면 좀 이렇게 프라이빗하고 조금은 럭셔리한 호텔들이 즐비해져 있죠. 그래서 이제 호텔에 가서 이제 한 달 머물기를 하실 수도 있고요. 호텔에 가면 가장 큰 장점은 조식이 제공된다는 점. 그리고 뭐죠? 이 세탁 서비스가 제공되니까 좀 더 편하고, 그리고 이 안정적이겠죠. 호텔에서 매일 청소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조금은 편하겠지만, 가장 큰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 일본에 가면 뭐 우리나라 치면 5성급, 4성급, 베트남 3성급, 2성급 이런 것들이 호텔이 즐비하기 때문에 투숙 기간에 따라서 비용을 저렴하게 또는 아주 럭셔리하게 지낼 수 있다. 참고로 베트남에 와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법인장들은 일군의 호텔에 머무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을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어비앤비도 일본엔 있으니까 에어비앤비라고 그러면 아파트 형태지만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밥도 해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군으로 가면 아파트들이 많죠. 아파트들이 많고 아파트들의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투숙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짜리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냥 비용은 약 한 저렴하면 한 500불부터 시작해서 1000불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이런 정도의 주거 환경이면 방 2개, 화장실 2개, 방 3개, 화장실 2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이분 쪽에 이제 이 에어비앤비라든가 아파트에 들어가시면 깔끔하고 뭐라 그러죠? 신변, 개인 사생활의 보호가 되겠죠? 그리고 치안도 안정적이에요. 단점은 내가 밥을 사 먹어야 하는 또는 해 먹어야 한다든가 또는 내가 직접 세탁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아요. 7군으로 오면 아파트도 있고 우리가 베트남에서 얘기하는 빌라 그래서 이제 한 층을 다 쓸 거냐 방만 하나만 빌려 쓸 거냐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방을 하나를 렌트를 해도 그 안에 간단하게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공동으로 세탁을 하지만 세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한 이 원룸 형태의 방들을 구할 수 있지만 주 2회 또는 주 3회 또는 에브리데이 청소해 주는 곳 그리고 세탁해 주는 곳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점은 여기 단점은 구조가 좀 짧다 보니까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좁게 느껴질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좀 단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7군 쪽은 단기 월세가 생각보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쉽지 않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군에 넘어가면 로컬이잖아요. 완전 로컬 지역이다 보니까 이 고박군도 마찬가지 로컬 지역이다 보니까 저렴한 비용이 저렴할 수는 있지만 단점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환경이 쾌적하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완전 로컬틱하고 그죠? 베트남 친구들의 이 주거 환경은 주변에 이 문을 열어놓고 밥을 해 먹거나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좀 베트남의 냄새 우리로 치면 좀 향신료 냄새 또는 이 향을 많이 피우기 때문에 그런 냄새들이 날 수 있다는 단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제 내가 원활하게 다니기 위한 교통수단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자, 교통수단. 한국에 있는 교통수단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하철, 전철 구간이 있고요. 호치민시에 1호선밖에 없지만 14개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내가 주거 이 환경이 어디에 따라서 지하철을 탈 수도 있고 못 탈 수도 있죠. 2군, 1군 같은 경우는 지하철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스는 뭐 여러 가지 노선들이 많아요. 굉장히 노선도 많고 한데 그리고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다 신식 버스로 다 바뀌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버스를 타면 에어컨도 나오고 냄새도 없고 쾌적한 환경이면 분명하지만 배차 시간 또는 끊어지는 시간이 조금은 이르다. 그리고 배차 시간이 좀 상이하다는 점, 들쑥날쭉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 시내에서 약간 외곽으로 7군으로 2군으로 나가는 버스들은 8시 정도면 끊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신나게 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집으로 귀가할 땐 버스가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버스를 타고 다니실 거면 그러한 시간들을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버스는 카드가 안 돼요. 현찰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전에 와 마찬가지로 안내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직접 내셔야 되니까 베트남 잔돈을 꼭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택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에 이제 그 카카오 택시 같은 그랍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랍,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들은 안정성과 금액이겠죠. 택시들은 사실은 종류가 워낙 많은데요. 택시 중에서는 비나선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일리라는 택시를 타셔야 돼요. 이 그 두 종류가 아니면 바가지 쓸 확률이 높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시고요. 택시는 거리상으로 이제 도착하는 걸 차 밀릴 때에 따라서 가격이 상이하니까요. 제일 안전한 건 그랍 또는 배, 신이라는 신택시라는 것을 이용해 주시면 가장 좋은데요. 단점은 이 그랍이나 이런 신, 배 이런 것들은 핸드폰에 맵을 깔아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간다라고 입력을 하고 택시 기사들이 이제 그 외부로 신청한 걸 잡아서 나 있는 데까지 와야 되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비 오는 날, 너무 늦은 날은 활증이 붙기도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큰 장점은 바가지가 없어요. 딱 내가 위치를 선택하고 누르면 예약을 하면 금액이 딱 정해지고, 그거에 차를 돌아가든 시간이 오래 걸리든 상관없이 그 금액만 지불하면 됩니다. 지불할 때는 신용카드, 뭐 은행으로 뱅킹도 가능하고요. 현찰을 주셔도 되고 더 이상 팁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하지 않으니까 좀 더 저렴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뭔가를 놓고 내렸을 때 그 본사에 전화해서 물건을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제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은데 이제 오토바이 택시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토바이 택시들은 방금 말씀드린 그랍, 신, 배도 있지만 개인 오토바이도 있어요. 개인 오토바이 택시들이 한 곳에 머무르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호객해서 타고 다니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건강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랍 이런 외부로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국제면허로 바꿔갖고 오신다 그러면 오토바이를 렌트해서 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토바이 렌트해서 다니실 때는 앞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앞만 보고 가시면 되고, 한국과 베트남에서 주의점은 주황색 신호등에 반드시 서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는 점, 그리고 새치기, 끼어들기, 크락션을 울리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오토바이를 렌트에 타고 다니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 사료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대략적인 베트남에서 한 달 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더 소상히 알고 싶거나, 좀 더 렌트할 때 가격을 알고 싶거나, 오토바이 렌트할 때 가격을 알고 싶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시면 여기 유튜브에 나오고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꼭 좋아요, 구독 신청 눌러주시면 제가 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